뭐 지나고 보면은 뭐 IMF 때 뭘 샀었어야 됐는데, 뭐 금융위기 때 뭘 샀었어야 돼, 이런 후회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세일의 비유를 하자면 세일을 도대체 왜 하는지, 뭐 언제 끝날지, 얼마나 지속될지, 세일의 이면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하락할 때 뭐 하락폭을 더 적게 만들겠다, 사실 이런 의도라기보다는 네. 이제 반등할 때 그래도 조금 더 앞서갈 수 있거나 버틸 수 있는 업종이 되도록 네. 이제 싼 게 있으면 사거나, 사실 이런 데 에너지를 쓰는 게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는 더 유익한 활동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신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아이고 요즘에 참 장이 힘드셔서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 정도 됐나요? 저희가 방송 중에 장을 전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투자를 오래 한 선배 투자자들, 그리고 실전 투자자들은 지금 현재 이 어려운 국면을 어떻게 견디고 또 전화 이동의 기회로 삼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유하는 게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 드렸죠. 오늘은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를 모셔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대표. 예, 반갑습니다. 힘들 때 뵙게 됐습니다. 예, 네? 뭐 난리통도 이런 난리통이 예. 없고. 어떠세요? 먼저 안부를 좀 여쭈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뭐 저희도 사실 이런 약세장에서는 네. 뭐 사실 힘든 거는 한 가지고요. 결국에는 이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이제 그런 상태를 저뿐만 아니라 저희 조직 전체적으로 유지하는 게 또 제가 운용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좀 중요한 부분인데, 예. 다행히 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이제 각자 할 일들을 열심히 하자, 이제 이런 모드고요. 뭐 대외적인 변수들은 사실 예측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서 일단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네. 대응을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최 대표님 어떻게 지금 이 시장을 보고 계신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1800 수준을 지금 위협받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편집돼서 나갈 때 어떤 상황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시장을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저희는 주식시장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결국은 불확실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언제 끝날 거다, 뭐 이게 어떻게 영향을 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미칠 거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제 능력이 부족하고요. 그냥 오랜 경험으로, 그리고 주식시장의 어떤 속성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압축해서 보면 두 가지 불확실성이 돌출된 상황, 이것들이 저 사람들의 상상력을 많이 또 자극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생명과 관련된 또 문제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불확실성은 뭐 엎친 데 사실 덮쳤죠. 유가가 또 급락을 하는, 낮다 높다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이 예민한 주식시장은 어떤 큰 변동성, 궤도를 이탈한. 그렇죠. 궤도를 이탈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예. 것도 불확실성이 하나 추가가 된 상황이니까, 이 두 가지 불확실성이 지금 이 예민한 시장을 굉장히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그러니까 미스터 마켓이 굉장히 우울증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결국 그러면 뭐 해결은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결국 이 두 가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국면으로 가야 이제 펀더멘털이라는 존재가 다시 이제 부상을 하게 될 그렇겠죠. 겁니다. 예. 그럼 결국 불확실성은 뭐 종료되었다, 예. 내지는 뭐 유가가 다시 정상수를 찾았다. 예. 사실 이런 거를 때를 맞춰서 간다기보다는 이 예민한 주식시장의 존재는 조금 앞서서, 뭐 타짜에 보면은 뭐 손은 눈보다 빠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시장은 뉴스와 악재 그리고 호재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 기폭제가 되는 게 그냥 이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저희가 불확실성을 처음 접했을 때는 예. 생소한 거였는데, 이게 이제 상시화되면서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이 되고 저희가 심리적으로 예. 같이 끌어안고 가는 걸로 반영이 되는 경우에 일단 1차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국면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 시장이 회복을 하게 될 텐데, 그 시기를 예측하는 거는 사실은 좀 알기가 어렵고요. 부질없을 수도 있죠. 예, 그렇죠. 기본적인 이런 속성과 해석을 조금은 단순화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뭐 하는 생각이고요. 뭐 다들 대부분 현금이 많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때는 왜 현금을 가지고 뭐 묘하게 이럴 때마다 예. 현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사실 금융위기 이제 직전에는 현금이 꽤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전에는 시장 자체가 약간은 좀 고평가되고 좀 강하게 가는 불마켓이었기 때문에 예. 좀 주식을 팔면서 현금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한국 시장은 뭐 속된 말로 뭐 올라갈 때는 뭐 로컬이고 떨어질 때는 글로벌이라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미 좀 많이 싸져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마 가치 투자를 포함해서 대부분 투자자들이 뭐 여유 현금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네. 뭐 이걸 대처하는데 조금 곤란을 겪지 않으실까 싶고요. 조금 희망적인 거는 이게 13년 동안 박스권이고 사실 지수로만 놓고 보면 약간 시지프스의 돌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올라가면 내려오고 결국에 이제 제자리 이런 상황인데 그동안 기업들이 돈을 못 벌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을 계속 벌어온 회사들은 예. 뭐 장부 가치라든가 이익 수준이라든가 이렇게 올라온 회사도 있었을 거고요. 그 반대 회사들은 또 퇴출이 되면서 지수에서 빠져버린 영향력이 축소된 이런 거기 때문에 또 예전에 뭐 금융위기 때 어떤 1800, 1900 그 호황기 때 1800, 1900과 지금의 또 1800, 1900이 또 펀드멘털적으로는 조금 다르다라고 그럴 수 보여집니다. 있겠네요. 이거는 좀 단단한 1800, 1900이라고 네, 볼 수도 네. 있는 거군요. 지금이. 그렇죠. 그때 뭐 1000까지 갔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기대가 펀더멘털 앞섰기 때문에 네. 기대가 줄어들면 사실 펀더멘털의 락바텀이 조금 낮은 수준이었다고 하면은 네. 저는 지금은 뭐 그때하고 비교해서 그런 식으로 지수 추정을 하는 거는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펀더멘털 자체의 락바텀은 그때보다 확실히 올라와 있고 지수는 그대로니까 전반적으로 싼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밖에는 사실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가치 투자자분들이 주식 비중이 높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네요. 왜냐하면 너무 싼 주식들이 최근에도 저도 이제 많은 교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전화를 해보면 미국이 빠지면 우리도 빠질 것 같은데 내 포트를 보면 팔 주식은 없어. 그리고 돈만 있으면 더 사고 싶은 종목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식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저평의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 한국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어떤 변동성 구간에서 어쨌든 이 타격은 더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 시장이 훨씬 더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네. 사실 그 걱정들은 좀 했던 것 같아요. 작년 네. 말부터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네. 어쩌면 2020년은 2019, 2018년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 시장보다 미국 시장이 훨씬 더 큰 변동성을 시달릴 거다. 근데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변동성이 일방적인 하락 변동성이란 말이에요. 네. 현재까지는. 그래서 미국 시장이네.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밸류와 프라이스를 볼 때에 미국 시장의 영향권 안에 있는 전 세계 시장 그리고 우리 시장은 훨씬 더 큰 영향을 부정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한 뷰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을 마치 종목처럼 생각을 하면 네. 미국 시장은 뭐 퀄리티도 높고 뭐 소위 말하는 뭐 플랫폼 기업 우리나라엔 거의 없지만 네. 거기는 뭐 비즈니스 모델적으로 우월한 회사들이 많이 있고 이미 그 회사들의 지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뭐 주주 정책이나 이런 것도 제가 한국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얘기할 때 개선에 사실 초점을 맞추는 거지 절대적인 수준은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인데요. 미국은 어느 정도 주주 정책도 상당한 이제 수준에 올라 있는 네. 하이 퀄리티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예. 이제 가격이 문제였고 예.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 뭐 더 살 사람보다는 이미 산 사람이 좀 더 많은 이제 미국은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생각하는 것처럼 주식은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간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제 사줄 사람보다는 이미 산 사람이 많은 그런 부분들이 좀 불안 요인이었던 그렇군요. 것 같고요. 예.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좀 반대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 보면 뭐 이렇게 수준이 비즈니스 모델적으로나 주정책적으로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굉장히 좀 싸게 거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약간의 어떤 개선점들을 보여주는 부분 정도 그러니까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개별적인 펀더멘털로 접근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다르다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었던 것 예. 같고요. 근데 글로벌 시장이 전체적으로 뭐 내 경험해보니까 전날 뭐 미국 시장 오르면 우리도 좀 오르고 빠지면 빠지더라 이렇게 연동성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예. 이제 아마 미국 시장이 불안하셨으면은 뭐 미국 시장을 더 안 사는 거는 물론 이제 한국 시장도? 시장도 비워 놓으셨겠죠. 근데 이제 가치 투자자들의 사실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예, 장점이라고 하면 뭐 시장 예측을 하느라고 에너지를 소모하거나 뭐 그거에 휘둘려서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게 좀 적은 반면에 사실 이런 경우에 대처를 네. 이렇게 자산 배분적으로 하기에는 그러네요. 좀 어렵고요. 예. 반대로 또 회사들을 좀 따지고 보다 보니까 뭐 주가가 다 빠졌다. 그러니까 뭐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종목을 골라낼 때 그래도 좀 방어적인 종목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언제든지 그러한 상황은 닥칠 수 있다.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예컨대 뭐 부채 비율이 높다든지 뭐 비즈니스가 뭔가 경기에 굉장히 휘둘린다든지 네. 그리고 너무 비싸서 내성이 좀 약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필터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이제 주가가 빠지는 거는 뭐 모두 다 고통스러운 상황이겠지만 네. 그 이면의 어떤 주식의 성격, 기업의 성격을 봤을 때는 뭐 지금 이런 대외적인 상황이 뭐 일시적으로 경기를 위축시켜서 실적을 좀 저하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 기업의 경영 활동의 관점에서 볼 때 게임이 끝나거나 혹은 뭐 회복할 수 없거나 뭐 그것 때문에 엄청난 어떤 영업적인 타격을 받거나 이건 상대적으로는 좀 적은 종목군들을 아무래도 포트폴리오에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서 이제 네. 여쭤보는 게 삼성전자를 가지고 외국인과 개인 투자 간에 네. 외국인 일방적으로 팔고 그걸 개인이 네. 예전처럼 무슨 신용을 얻어가지고 사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냥 새로운 돈으로 사는 여윳돈으로 네, 사시는 것 여윳돈으로 같습니다. 사는 예.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서 어떻게 보세요? 이게 관점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해석도 조금 다를 수밖에 네. 없는데 예를 들면 저희도 사실 해외 투자를 오래 해왔지만 예. 그래도 사실 한국 시장을 뭐 미우나 고우나 높은 비중으로 가져가는 그렇죠. 그리고 해외 뭐 국부펀드나 이런 데들이 저희한테 이제 얼마 전에도 사실 해외 기관이랑 이제 미팅을 좀 했었는데요. 네. 이렇게 저희를 찾는 이유가 결국은 이 로컬 날리지, 그러니까 이 한국 시장과 한국 기업에 대한 어떤 지식 수준 이런 것들을 좀 높이 사고 저희 스스로도 이제 이게 하나의 좀 엣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중을 고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로컬 날리지로 봤을 때 저는 사실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의 주식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명백하게 좀 우려를 좀 표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달리지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저거를 많이 안다고 좀 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서 네. 뭔가 종목을 선택하기보다는 좀 이제 이미 많이 오르고 좀 유명한 종목들 위주로 사시는 게 현실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시장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주도주 네. 매매를 하셨던 셈이고 그렇죠. 전 세계 주도주 매매를 하셨던 셈이라 예. 사실 지금 삼성전자를 사는 거는 이거하고 비교하면 로컬 날리지라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좀 낫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속속들이 비즈니스를 아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삼성그룹이라고 하는 데가 사업을 그래도 잘한다 라는 어떤 그 정도의 로컬 날리지를 갖고 있는 셈인데 사실 또 그게 그러면 이거를 이제 주구장창 팔고 있는 외국인들하고의 로컬 날리지의 격차가 그러면은 크냐? 그냥 사실 이미 글로벌 등급의 어떤 회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면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조금 불안감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면으로는 어쨌든 폭락할 때 주식을 사는 거는 사실 가치 투자 입장에서는 좀 정석적인 네. 액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올라갈 때 사는 것보다는 내려갈 때 안전마진이 클 때 사는 게 더 낫다고는 볼 수는 있는데 예. 문제는 그 접근 방법이 저희랑 그러면 동일하냐? 네. 예를 들면 이게 장기적인 관점이냐? 예. 공부를 많이 하고 들어간 관점이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소 단기적인 단점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많이 빠졌다는 것만으로. 그렇죠. 그죠? 예. 예.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뭐 주구장창 빠졌다기보다는 작년에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던 그걸 좀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됐던 그런 좀 안타까움? 예, 이런 마음이 좀 남아있는 상태에서 약간 조정을 받으니까 이거를 좀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약간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015년에 바이오로를 따라잡거나 이런 거에 비하면은 뭐 훨씬 그렇게 더, 예, 왜냐하면 네. 재무 구조나 뭐 사업의 포지셔닝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우려가 큰 상황은 아닌데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어떤 태도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과연 그러면 여기서 삼성전자가 더 많이 빠지고 여러 뭔가 계획은 있었는데 이제 계획대로 가지 않을 때 네. 과연 이거를 또 버틸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런 면에서는 좀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태도들을 예. 제 주변에서도 조금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예상 시나리오는 아마 들어가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반등할 때 좀 이익을 실현하고 나오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에 금융위기 때도 뭐 한 차례 많이 빠지고 나서 이제 시장에 다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들어올 때 뭘 네. 사셨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현대중공업을 좀 많이 사셨던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파는 시기에 따라서 성공하신 분도 있고 뭐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면은 뭐 실패한 투자가 될 수 있었겠지만 예. 어쨌든 이게 반복되는 패턴이 예. 그 전에 어떤 주도주를 시세를 분출했는데 그때 못 샀는데 이게 30%나 빠졌네 혹은 반토막 그렇죠. 났네 예. 그러고 나서 들어오는 예, 보통 그렇게들 접근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옳다 그르다 뭐 결과가 좋다 나쁘다로 평할 건 아닌데 패턴은 약간 비슷하게 좀 흘러가는 건 사실이다. 이게 약간 저는 좀 불안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저도 좀 그렇게 느끼는 게, 물론 이제 뭐 신과 함께를 들으시고 3프로 TV를 보시는 분들만을 모니터링 하면서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금융위기 때라든지 아니면 유럽 재정위기라든지 뭐 이럴 때, 혹은 멀리 봤을 때 우리 최 대표님이 거의 투자를 시작할 무렵인 IMF 때라든지 이럴 때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행태와 사뭇 좀 다름이 있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개인들이 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스마트해지시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네. 뭐 댓글이 달리는 거나 저도 뭐 그렇게 이런 거.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제가 걱정들은 너무 큰 걱정인지 모르겠지만 성숙함의 완성도가 100이라고 했을 때 한 30 정도 수준에서 네. 이렇게 이런 시장을 맞으면 이게 정말 마지막에 좀 극한 상황 가면 다시 본능적으로 예전의 네. 어떤 그 매매 패턴이나 투자의 태도로 돌아갈까봐 네. 돌아가면 이제 그걸로 한동안 이제 투자는 이제 주식에 대한 회의감이 회의가 커질 수 이제 있죠. 예. 이번 생은 아니다. 예. 막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도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장이 뭐 바라건대는 단기 쇼크에 마무리되고 그분들의 어떤 투자가 단기적으로나마 성공해서 좀 엑시트하실 분은 좀 엑시트하고 예, 저도 그렇게 그렇게 해야지 이게 예. 토양이 좀 예.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항상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들을 많이 네, 경험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일본인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좋다는 부동산, 뭐 일본 도쿄 시내에 있는 걸 샀는데도 빠지는 이런 것들을 장기간에 걸쳐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예. 뭐 부동산은 다 싫어 뭐 이런 예. 저희로서는 사실은 좀 이해하기 힘든 사고가 고착화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가면은 사실 주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예. 주식의 매니아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초우량주라고 생각하는 거에서도 사실 성공을 맛보지 못했는데 나머지 굉장히 밑에 큰 회의감이 밀려오지 않겠나. 그게 사실 좀 저는 본질적으로 우려가 돼서 예. 응원하는 입장인데 예. 어쨌든 총론적으로는 뭐 맞는 접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예. 약간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우려가 좀 있다. 예. 예. 그게 이제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지난번에 방송에 나오셔서 예. 이 리서치는 평상시에 하는 거고 주식은 지금처럼 빠질 때 네. 사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울림이 있으셨거든요. 네. 지금이 딱 그 시점인 것 같아요. 예. 불과 몇 달 네. 지났는데 요즘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요즘은 리서치 할 시간은 없으시겠어요? 일단 리서치는 사실 제가 아침마다 이제 저희 예. 애널리스트들의 탐방 스케줄, 뭐 예. NDR 스케줄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파악을 해서 예. 뭐 왜 관심이 있구나, 어디 가는구나, 나도 따라가야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데 예. 사실 이 탐방 횟수가 이게 얼마 전보다 더 늘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친구들 이제 같이 투자하는 친구들이고 뭔가 가격과 펀더멘털의 괴리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겠죠. 관심의 폭을 넓혀가는 친구들이기 예. 때문에 이 가격이 빠지니까 면적으로 이제 안 보던 회사들 혹은 조금 일어났던 회사들도 이제 좀 체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가야될 같아요. 회사들이 자연스럽게 늘겠군요. 그렇죠. 유니버스는 오히려 좀 더 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조직을 이끄는 입장에서는 네. 좀 마음이 좀 놓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회사의 업력이라고 하는 게 쌓이니까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전체 조직적으로는 좀 덜 허둥댄다는 느낌이 좀 있고요. 할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게 조금 시장은 안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약간 안도감을 주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결론들을 이제 결국에 사야 되는데 예. 그 전부터 계속 저평가 상태가 유지가 돼 왔고 또 작년 말에 이제 배당 받느라고 이제 현금 대신 배당주가 낫겠다 싶어서 배당주를 많이 채워놨기 때문에 현금 상황은 그렇게 좋지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예. 결국 이런 때는 또 상대 비교를 통해서 뭐 그래도 기업 활동은 계속되고 실적들도 나오고 뭐 회사들도 좀 변하고 그 와중에 또 괜찮은 회사들도 있고 안 보던 게 보이기도 하고 네. 그런 변화들이 계속 있거든요. 예. 결국 상대 비교를 통해서 이제 덜 매력적인 걸 팔아서 더 매력적인 거를 사는 그런 단계로 이미 저희는 진입을 계속 뭐 한 2주 전부터는 계속 이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냥 이제 바이앤홀딩이 아니군요. 지금 그 유니버스 안에서도 이 상황에서 더 저평이 보이는 거를 덜 저평이 보이는 거하고 이렇게 교체하는 그런 매매를 계속 하시는 뭐 거예요.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하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기업 활동도 또 위축되는 게 있고 또 좋아지는 게 있고 그렇죠. 위축된 것보다 더 주가가 많이 빠진 것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골고루 감안해서 이거를 소위 말하는 리밸런싱 작업을 어떻게든 뭐 하락할 때 뭐 하락폭을 더 적게 만들겠다 사실 이런 의도라기보다는 네. 이제 반등할 때 그래도 조금 더 앞서갈 수 있거나 그렇죠. 혹은 최악으로 갔을 때도
우리가 투자하는 회사가 좀 더 버틸 수 있는 업종이 되도록 네. 상황이 되도록 네. 그리고 실적이 그래도 조금 더 정상적으로 나오는 회사이도록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범위 내 어차피 저희 시장 예측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고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되고요. 사실 뭐 리서치와 매매가 거의 동일선상에서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예. 리서치를 준비해서 이 땅에서 뭘 사고 네. 리서치 준비해서 이제는 다 걷어들이고 이런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를 평상시에 하는 거를 사실 이런 상황에서도 할 수 있어야 저는 이제 프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이게 무슨 리서치 해봐야 네. 주가 나빠지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는 회의감으로 빠지지 맞아요. 않는 소주를 게 한잔 하지. 예, 사실 그게 회사의 어떤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동안 뭐 교육도 하고 예. 뭐 독서 토론도 하고 예. 계속 그런 어떤 철학들에 대한 이제 합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도 이제 그런 차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그래도 확실히 가치 투자하는 사람 좀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는 네. 시장 예측은 여전히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거기에 에너지를 들이는 거 조금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 하고 있고 뭐 세일의 비유를 하자면 세일이 오면 이제 평소에 사고 싶었던 걸 사거나 아니면 세일 기간이라도 시작을 해서 이제 싼 게 있으면 사거나 사실 이런 데 에너지를 쓰는 게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는 더 유익한 활동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은 통상적으로는 세일을 도대체 왜 하는지 예. 그러니까 세일이 온 거는 팩트인데 예. 세일의 이면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예. 아마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평소보다 많이 청취자들이 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늡니다. 예, 그게 어떤 그 이유를 조금 더 탐구해 보기 위해서 이제 에너지를 그만큼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있다라는 그런 방증일 겁니다. 네. 이유를 찾느라고 이제 노력을 하시고 또 이게 이 세일이 뭐 언제 끝날지 얼마나 지속될지 이제 이런 거를 예측하는데 또 많은 에너지를 그렇긴 아마 해요. 쏟으실 왜냐면 겁니다. 뭐 세일을 한 20% 한다고 해서 좋은데 그리고 살까 하다 보니까 누가 그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네. 야, 조금 있어봐. 폭탄 세일도 하고 조금 있으면 정리 세일 할 건데 네.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네. 있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뭘 사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것도 세일해서 팔아야 그렇죠. 되나?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예. 관심을 끈다는 건 거의 네. 불가능한 것 같고요. 예, 예. 어느 정도의 컨트롤과 그리고 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행해서 네. 아주 안정감 있게 내 포트에 대한 네. 탐구를 하는지가 관건인 것 같고 이걸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네.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저희도 이제 않겠나. 뉴스를 네. 보긴 봅니다.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저희 기술적 분석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예. 차트는 보는 게 일단 시세 변동이 어떻게 그러니까요. 흘러왔는지를 예. 보기 때문에 사실 차트를 보기도 하고요. 뉴스도 다 봅니다. 신문도 읽고 하는데 그거를 뭐 투자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예. 그걸 뭐 자산 배분을 한다든지 투매에 동참을 한다든지 약간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네. 뭐 지나고 보면은 뭐 IMF 때 뭘 샀었어야 됐는데 뭐 금융위기 때 뭘 샀었어야 돼 이런 후회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그런 시기가 오면은 뭐 베팅을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들을 많이 이제 들어왔는데 네. 그분들이 과연 공부를 안 해서 IMF 때나 금융위기 때 자산들을 못 샀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액션을 못 취했을 수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좀 적당한 수준 그리고 투자의 판단과 어떤 이슈를 조금은 분리해서 조금 펀더멘털적으로 접근하시는 거를 좀 권장하는 차원이고 사실 개인 투자들이 뭐 프로와 똑같이 해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뭐 김철광님처럼 아예 시세를 안 보고 이렇게 이제 얘기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적당한 수준에서 밸런스를 찾고 결국은 뭐가 나중에 돌아봤을 때 유익한 행동, 효율적인 행동, 생산성 있는 행동이었느냐를 네. 한 번은 조금 더 돌아보시면 맞습니다. 좋겠다 정도의 충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신가요? 2학년 때부터? 1학년 때부터 했어요. 그몇 년 됐죠? 96년입니다. 그러면 IMF가 오기 한 1년 전. 네,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최 대표님은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우리가 경험한 거의 모든 네, 뭐 오일 쇼크 이런 건 빼고요. 네, 다 경험을 하셨을 텐데 지금이 뭐 그 괴하고 같은 시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그러나 어려운 건 매 한 가지인 것 같은데 네, 정말 어려웠을 때 있으셨을 거예요. 예. 뭐 한두 가지 좀 예. 소개를 해주세요. 위안이 좀 될 것 같아서.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는 그 전에 큰 사건은 이제 3조 5왕 예. 좋은 거는 그리고 이제 이라크 전쟁과 이제 미국의 그 저축은행 예. 부도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가치 투자자들에게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건 이제
저퍼혁명. 네. 외국인들 들어와서 저퍼주들 막. 네, 맞아요. 그게 그걸 제가 경험을 못 해봤고요. 92년, 93년서부터 예, 된 거 아니에요? 선배들의 구정과 책을 통해서 이제 맞습니다. 예, 봤던 네. 사건이고, 제가 주식을 하고 나서 처음 겪었던 사건은 이제 IMF였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건, 아, 대기업도 망할 수 있구나라는 거가 저한테는 굉장히 패러다임을 좀 깨는 부분이었었고요. 네. 그리고 정말 뭐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덜이 나는 상황이었었는데, 예. 또 한편으로는 뭐 생각보다 빨리 수습이 됐습니다. 예. 그렇게 길게 끌지는 않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 이게 뭐 최악의 상황이지만 언제 이게 종료가 되는지는 사실 예측의 범위가 좀 아니구나라는 그런 그렇죠. 것들을 이제 경험을 했었고요. 이제 투자에서 뭐 어떤 부분을 반영하냐면, 일단 재무 구조가 안 좋은 회사들을 좀 경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우 같은 네. 그런 일에 이제 휘말리지 않으려면 캐시플로우 점검을 좀 잘 해야 되겠구나. 네. 그리고 사업이 좀 방어적인 게 좋겠구나. 그때 제가 이제 농심, 뭐 신세계 이런 것들을 들고 있어서 타격이 조금 덜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걸 들고 있는 게 조금 마음은 편하구나. 네. 그러니까 일단 우길 수는 있잖아요. 아무리 IMF지만 네. 뭐 라면은 먹고 뭐 이마트는 가고 뭐 그럴 테니까, 그래도 좀 최악의 상황에서 내가 스스로 설득할 수 있는 사업이었으면 좋겠다. 네. 이게 이제 저한테 하나의 예. 이제 뿌리로 좀 자리를 잡게 됐고요. 기억에 남는 건 2001년 7월에 이제 제가 동아리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김용 대표랑 같이 이제 VIP 펀드라는 걸, 이게 펀드는 아니고요. 네. 가치 투자 유용성을 보여주겠다라고 시작했던 공개 포트폴리오였는데, 예. 그래도 나름대로는 얼마나 그때 이제 근데 사명감과 어떻게 공개할 수, 지금처럼 뭐 예. 페이스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예. 뭘로 공개를 하신 거죠? 그때 이제 저희가 동아리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매달 그렇군요. 올렸습니다. 아, 그래서 인터넷망으로? 예, 수익률이랑 그다음에 산 종목에 대한 설명과 뭐 산 종목에 대한 설명 이런 거를 한 3천만 원 정도 됐었는데, 당시로 큰 저희한테는 돈이죠. 굉장히 큰 돈이었었던 예. 거죠. 동아리 친구들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한번 보여주자.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저한테는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삼성전자 걱정했던 것처럼 이 펀드가 실패하면은 가뜩이나 기술적 분석만 하지 가축적 관심이 없는데 거 봐라 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나름대로는 저희는 큰 의미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2달 있다가 이제 9.11 테러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전날에 여인천하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인천하가 스톱이 되더니 도지원 씨가 나왔었죠. 예. 매야 뭐 이런 이제 맞아요. 예, 유행어가 있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이제 월트레이드 센터를 들이박는, 제가 또 월스트리트를 보기 위해서 제 첫 해외 여행이 뉴욕이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월트레이드 센터도 올라가 봤었고요. 네. 근데 그게 막 무너지는 그런 장면을 목격을 하고, 일단 그 사람들도 걱정이지만 일단 저희 펀드 걱정이 먼저 들더라고요. 어쩔 수 다음날 없죠. 어떡하지? 네.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게, 그냥 뭐 말할 것도 없이 다음날 전 종목 하한가였습니다. 하한가, 예. 예.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골랐다고 생각하고, 아시겠지만 2000년대 초반은 주식들이 굉장히 싼 시기였었거든요. 거기서 더 떨어지더라고요. 경험할 수 없는 가격을 가는 걸 보면서 김 대표랑 고민한 끝에, 때는 좀 더 용감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지금 아니면 또 언제 하겠냐. 그리고 우리가 투자한 사업들이 이게 뭔 상관이냐, 사실 테러랑. 그렇게 해서 이제 사들였었는데, 그것도 생각보다는 빨리 회복은 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때 이슈를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사람의 이동을 다 막았다는 면에서 예. 저는 사실 9.11 테러 때랑 조금 유사한 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때 뭐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여행 가고 뭐 했겠습니까? 그렇죠. 이어서 또 사실 미국도 국경 예. 폐쇄 비슷한 걸 했고요. 이게 뭐 아프간, 이라크 이런 식으로 또 전쟁으로 또 이게 이어지게 됐고요. 네. 그때는 사실 공포에 좀 질려 있었는데, 그래서 약간의 유사성, 뭐 역사는 항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약간 유사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또 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제가 그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시간이 흐르고 나서요. 네.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9.11 테러 때 뭐 좀 살 걸,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못 샀을까, 저들은? 예. 그러니까 저희는 왜 샀을까, 뭐 이런 거보다는 왜 못 샀을까를 고찰을 한번 해보니까 네. 이제 3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평소에 공부를 안 했으니 이제 뭘 사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는 그 전에 당시에 뭐 타임 같은 이제 여성복 이제 의류 회사, 그리고 오리온 같은 이제 초코파이 만드는 회사,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저 정도 가격이면 그냥 뭐 살만해, 뭐 이런 최소한의 지금보다 훨씬 이제 미천한 실력이었지만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전에 준비가 좀 되어 있지 않았던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전 종목 하한가니까
다음 날도 전저모 하한가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의사결정을 미뤘는데 이 예민한 주식시장이 그런 여유를 이렇게 크게 두지 않고 이제 반등을 해버리니까 계속 살 수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도 이게 왜 터졌는지 그때 이제 서점에 가보면은 뭐 민족주의의 어떤 충돌, 종교의 충돌, 뭐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서에 막 나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그걸 사봤었어요. 네. 이 원인이 뭔지, 예. 도대체 왜 비행기가 건물을 들이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테러리스트 왜 저러는지. 책 표지가 대체로 빨간색이었던 예. 기억이 나요. 그런 거를 이제 보통 뭐 십자가와 이제 초승달이 이렇게 있는 그런 책들이 굉장히 수염 난 사람 유행이었는데, 예, 그 원인을 파악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얼마나 갈 건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또 너무 많이 하셔서 네. 오히려 행동을 할 수 없었던 거 아닌가. 이게 이렇게 그때 고찰을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9.11 테러와 지금 상황이 흡사하다라는 말씀들을 몇 분이 하시더군요. 이건 뭐 금융위기도 아니고 네. 또 미중 무역 협상의 뭐 악화로 해서 패권 전쟁도 아니고 네. 사실 불가측하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흡사하다. 네. 뭐 이런 건데 오늘도 뭐 녹화 저희 들어오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여행의 제한 같은 것들에 네. 이제 발표가 있다 보니까 장이 또 크게 하락하는 걸 봤습니다만은 강방천 회장이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가격은 공포스러운데 가치로는 굉장히 희망적인 네.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최근에 보니까 예. 후배 가치 투자자로서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강방천 회장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고요. 네. 그 제가 대학교 때 그때 이미 스타셨기 때문에 예. IMF 때 굉장히 큰 이제 부를 일구신 맞습니다. 예. 한번 만나 주십사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네. 이제 저희 이게 피덩어리들을 만날 정도 굉장히 열려 있는 예. 후배들을 되게 좋아하시고 아낌없이 자기 노하우를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제 더 고마운 분이기도 하고요. 일단 약간 스타일에서 차이는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 이제 동태적 가치 투자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좀 정태적 가치 투자. 그런 이렇게. 용어가 있진 않죠. 아, 이게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다이나믹 뭐 밸류 인베스먼트 용어를 굉장히 이제 잘 예. 만드시죠. 그분이 이제- 만든 거예요? 예, 예. 아, 회장이 그렇군요. 만드신 겁니다. 이게 좀 가치 투자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예. 얘기를 하신 건데 이제 스타일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고 뭐 포트폴리오도 사실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만천 회장님이 하신 그 얘기에 동감을 하는 게 네. 결국은 가치 투자가 뭐 싼 걸 사야 된다, 잘 버텨야 된다, 뭐 이런 뭐 회사를 분석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아주 근원적으로 들어가서 가치 투자자들을 한 그룹으로 만들어주는 건 결국은 저는 이 마인드라고 봅니다. 주식이 아니라 기업에 투자하는 느낌을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마치 사업을 운영하듯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 이게 가치 투자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사실 다 사업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는 다 가치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아무리 싼 주식을 사고 이런 분이라도 사실 그냥 역시 주식을 그냥 종이 쪼가리로 대하시는 분들은 저는 일단 속으로는 사실 가치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강 원장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은 결국은 가격에 휘둘릴 게 아니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기업, 사업, 그리고 그 사업의 본질, 비즈니스 모델 이런 거를 조금 더 가중치를 두고 봐야 되고 네. 이거가 자신이 있다면 사실 이런 가격의 문제, 누군가가 여기에 대한 가격을 막 부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은 눈을 닫아도 되고 오히려 이 사업의 현장에서는 이렇게 어려울수록 특히 뭐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이게 뭐 금융위기 때처럼 어떤 월스트리트의 문제기도 하지만 메인스트리트의 문제, 네. 경기의 문제, 그리고 회사들이 정말 위험을 겪을 수 있는 실제로 여행사나 이런 데들은 지금 그렇죠. 그런 위험 요인들이 네. 현실로 현실이죠. 지금 드러나고 예.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 사업의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퇴출될 건 또 퇴출되고 또 남아있는 회사들은 또 그 반사수혜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해 보신 입장에서는 사업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다음의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다시 사람들이 또 소비를 하게 되고 벌써 뭐 한 2주째 집에 갇혀 있으니까 이제 몸이 근질근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산도 이제 많이 가시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백화점을 한번 마스크 쓰고 가봤는데 일부러 네. 한번 가봤습니다. 아, 일부러 예, 뭐 예. 쇼핑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점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사람이 적은 건 맞지만 지난주보단 그래도 좀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소비는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 본능에 맞닿아 있는 그런 기업들은 사실 가격에 휘둘릴 필요가 없이 장기 투자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강 회장님의 얘기를 해석을 했고 사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 말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도 이 섹터라고 할까요? 인더스트리라고 할까요? 업종 이렇게 보면 조금 힌트를 주시긴 하셨는데 어차피 필수 소비해야 되는데 그게 단기적으로 이 공백이 생긴 것들은 당연히 이연 소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지금 우리 최 대표님이 보시건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아 이거는 너무 휩쓸려 나가는데 네. 이거는 진정되거나 정신을 바짝 차려놓고 보면 휩쓸릴 종목이 아니라 지금 사야 되겠는데 혹은 경쟁이 깨져서 이 회사가 살아남으면 나중에 2, 3년 동안에 엄청 호황이겠는데 네. 이렇게 보이는 권역이 어디가 있으세요? 일단 저희 회사의 주니어들은 예. 요즘에 그 건강보조식품 관련된 밸류체인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건기식. 예. 그러니까 어차피 뭐 온라인으로 언택트 뭐 이런 얘기를 해봐야 사실 우리나라에서 고를 수 있는 종목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소비스칸이 이렇게 같다고 해서 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럴 만한 상장회사가 별로 없고요. 예. 그리고 하나는 여전히 이제 경쟁의 강도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돈을 또 실제로 벌기는 여전히 조금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들의 행동 양태가 좀 바뀌었을 때 혹은 과거에 이어오던 게 조금 더 가속화되는 게 뭐가 있나 봤을 때는 건강보조식품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이제 20대, 30대도 건강보조식품을 잘 많이 먹는 거를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사태가 될수록 사실 여기에 대한 소비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늘어나고 그리고 이게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히면 저도 하루에 약을 건강보조식품 한 10개 이상 먹는데 그렇게나 많이 써요. 예, 이게 리서치 하다 보니까 이게 먹던 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 이제 가정하에 이제 네. 그런 데들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심이 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작년 말부터는 면세점에 관심을 많이 좀 최악이잖아요 지금. 예, 뭐 최악으로 가고 김포공항이 있죠. 면세점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네. 예. 근데 이제 면세점이 과거하고 좀 달라진 점은 뭐 관광객도 많이 오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관광객이라기보다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개별 온라인 상인들에게 이제 그동안 축적된 어떤 MD 역량 그리고 가격 경쟁력 그리고 신뢰도 네. 접근성 예. 이런 거를 바탕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예. 공급기지 역할을 하게 됐다라고 어느 순간 제 면세점의 정의를 달리 가져가게 됐거든요. 네. 뭐 이런 상황이니까 뭐 따이공 분들도 많이 안 오시겠지만 조금 그래도 회복 기미가 보이면 그분들도 이제 본인들이 쓰려고 사실 명품을 사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남들이 이제 또 좌판 깔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사서 좌판을 깔아야 되겠다 이러면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와서 이제 충분한 물품을 가져가시지 않을까 뭐 그런 타이밍을 조금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뭐 일단 절대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면세점의 문제가 경쟁을 굉장히 격화해서 정부가 했었는데 그렇게 만들었죠. 예. 이번에 뭐 저 인천공항 입찰이라든지 그리고 시내 면세점을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은 네. 조금 다들 이제 수익성 경영 쪽으로 방향을 많이 튼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또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뭐 경쟁을 하거나 이렇게 전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약간의 이제 이면을 살펴본다는 면에서는 그 업종에 대한 관심을 저희는 좀 많이 갖고 있고요. 뭐 이 소비에 있어서 정말 영향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생필품에 좀 가까운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워낙에 선호하던 뭐 담배 만들고 홍삼 만들고 뭐 우유 만들고 단백질 제품 만들고 이런 곳들은 뭐 최근에 체크를 해봐도 크게 소비에 문제가 없고 오프라인 소비가 줄더라도 이제 온라인 소비로 요저 대비가 이건 회사의 역량의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온라인 소비로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확인해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생필품 업종을 선호하는 게 실은 뭐 강세장에 가면은 좀 소외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이 사업은 괜찮아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런 제품들을 선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 업종과 이런 걸 떠나가지고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면은 네. 저는 요즘에 그 자사주 매입에 대한 관심이 많이 이제 늘었습니다. 그런 회사, 자사주 예. 매입을 공시하는 회사들을 네. 투자의 대상으로 이렇게 넣고 보신다는 예,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네이버의 그 주식 부문 뉴스를 보면은 코스피에서 자사주 취득을
그러니까 하루하루 이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사주 공시도 해야 되지만 오늘 얼마 몇 주를 샀다. 사겠다라고 예. 공시를 해서 한도를 이렇게 맞아요. 발표를 하는데 예. 그 리스트가 갈수록 지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하는 회사들이 많이 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시장에서는 뭐 온갖 예측도 하고 뭐 매수를 늦추기도 하고 뭐 싼 게 부질없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정작 자기 비즈니스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회사들이 자기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는 거는 얼마만큼 전반적으로 저평가, 리스트가 늘어나는 건 전반적으로 저평가가 돼 있고 그렇군요. 이 회사들이 자기네들의 저평가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려주는 예. 좋은 신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분석을 해봐야 회사보다 많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냥 회사가 자사주 매입을 하면 일단 싸다라고 그리고 사후에 자신이 있다. 왜냐하면 돈을 태워서 없애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이 있다. 이게 부실한 회사가 자사주를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당장 이제 먹고 네. 살기가 바쁜데 그런 회사들이 하는 거라는 신호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주주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또 해석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희망적인 메시지라고 그렇군요.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요? 예,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연일 계속 매입을 발표하고요. 물론 그 안에서 소각을 발표하면 베스트고 그냥 매입이면 사실 그냥 굿 정도인데 심지어는 소각을 발표하는 회사들도 과거보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는 예. 뭐 좀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 그러니까 대처를 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들이 이제 금리를 낮추고 있잖아요. 저희 뭐 제로 금리로 지금 가고 있는 거의 상황인데 그렇죠. 예. 제로 금리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도박을 하지 않는 이상 사실 배당주만한 투자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좀 제가 좀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이제 배당 공시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주총에서 의결만 하면 되는 회사들이 그렇죠. 많은데요. 배당이 전반적으로 늘었습니다. 대부분은. 예. 근데 주가는 그 사이에 이제 더 빠진 거죠. 네.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 5% 넘는 게 이제는 정말 발에 채이는 수준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만히만 있어도 이 한 단계 레벨 다운된 상태에서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제어된 상태에서 5%를 그리고 물론 쌍용양계처럼 번 걸 다 줘가지고 10% 가까이 나온 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번 거의 한 3분의 1 그 배당 성향이라고 하죠. 예, 예. 한 절반 정도를 주는데 이게 5%가 나온다는 건 역산해 보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만큼 회사가 배당하고도 회사 내에 유보가 되는 유보가 거죠. 더 많이 있다, 네. 생긴다 네. 이런 얘기니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리츠나 뭐 이런 거하고는 사실 좀 다른 면이 그런 면입니다. 네. 다 주는 게 아닌데도 예. 배당 수익률이 남들 이렇게 다 주는 그리고 리츠는 다 줘야 되는 예, 다 거니까. 줘야 되는 예. 것만큼 나오는 거니까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고 5%를 챙길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호를 읽을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저는 여전히 배당주 투자를 하기에 좀 적기가 아닌가. 그게 어떻게 보면 금리가 떨어지면서 네. 더 매력도를 여러 가지로 높여줬기 때문에 제가 나와가지고 또 배당주 얘기를 5% 먹겠다고 들어갔는데 10% 깨졌는데 왜 또 저 얘기를 하나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또 작년에 제가 배당주 얘기를 했을 때와 지금을 또 비교를 해보면은 또 달라진, 그러니까 원론은 달라진 게 없지만 네. 상황이 달라진 면이 있고 네. 매력도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도 한 가지 더해서 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용기를 내서 배당주 얘기를 한 번 그 더 말씀을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안 그래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꼭 뭐 가치 투자를 지향하던 아니든 간에 지금 여의도 이 금융시장에서 이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는 토픽이 하나 있어요. 우리 최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배당주를 비롯한 저평가된 가치주로의 주도권의 교체가 일어날 것이다. 네. 지금 미국 봐라 저기 무슨 영원히 올라갈 것 같은 그 기술주들 뭐 이런 거 한번 빠지기 시작하니까 자유낙하하는 거 봤지? 이런 입장이 있고요. 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바뀌었고 네. 이제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기 때문에 반등 국면에서 네. 기존의 예를 들면 성장의 대가를 미리 땡겨서 반영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는 그런 주식들 예를 들면 2차 전지다 네. 혹은 뭐 비메모리 반도체에 진출하는 회사들이다. 그거에 사실 이번 하락 시작하기 전까지 굉장히 핫한 주식군들이 네. 있잖아요. 결국 이게 더 강한 보건력을 보일 거다. 네. 왜냐하면 이 권역에 있는 회사들이 성장성 자체가 없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네. 이 논란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축선상에서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죠. 네. 한 2년 전에 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예.
트로트가 유행할 거다 다시 라고 얘기했으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년 전은요. 불이다고 했겠죠. 시장에서도 SM, YG, JYP가 굉장히 네. 관심을 많이 받던 때였습니다. 아이돌 전성시대였고 BTS 같은 초대형 스타들이 또 부각이 됐던 시기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뭐 아이돌 프로그램들이 뭐 여기저기서 정말 많이 나왔었죠. 뭐 프로듀스 같은 프로그램도 나오고 또 뭐 얼마나 기획사들이 아이돌들을 많이 키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이돌을 키우겠다, 돈을 대라라고 하면 많은 또 투자자들이 아마 돈을 대줬을 겁니다. 네. 그때 이제 아이돌이 대세였던 거고 트로트는 뭐 정말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그런 장르. 뭐 트로트 가수 키울 때니까 돈 대주십시오 이러면은 아무도 관심이 없었겠죠,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미스트롯이다, 미스터 트롯이다 이런 게 네. 나오고 뭐 송가인이라는 아니 뭐 아주 틀면 다 대형- 트롯이에요, 예, 요즘에 보면.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정편할 거 시청률이 없습니다. 나오고 예. 있는데 트로트가 지금은 유행, 대세라고 얘기하면 다들 아마 수긍을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함의는 첫 번째는 유행은 좀 돌고 돈다는 거고요. 그런데 그 유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계기에 의해서 나올지 그 시점, 그 과거의 시점에서는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트로트 프로그램이 나오고 유재석이 트로트 가수가 네. 돼서 트로트 붐이 들 거다라고 예측했다면은 신이거나 거짓말장이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어떤 계기에 의해서 하여튼 유행이 다시 이제 돌아온다는 거죠. 순환적인 측면에서 저는 그 부분을 좀 균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그게 꼭 뭐 지금 또 저평가된 어떤 은행이나 뭐 철강이나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걸 사자는 의미는 아니고요. 약간 그 유행에서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것은 저 사실 배당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게 저는 조금 바벨 전략으로, 그러니까 저희처럼 뭐 어떻게 보면 배당주와 저평가된 어떤 하이 퀄리티 주식의 바벨 전략이 아니라 그래도 시대의 어떤 변화 그리고 지금 유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지속된다고 네. 가정하시다면 예. 그래도 좀 더 이렇게 와 있던 거를 조금은 균형적인 바벨 전략으로 뭐 배당주나 또 캐시플로우를 좀 창출할 수 있는 약간 이해할 수 있는 저평가 주식 정도로 양손에 들고 가는 게 조금 더 균형적인 시각? 최소한 그 이 아니겠는가? 정도는 예, 나눠서 예. 하라. 그렇죠. 예, 그럼 이쪽으로 뭐, 다라는 말씀까지. 예, 아이돌만 키울 게 아니라 예. 사실 뭐 발라드 가수도 키우고 좀 이런 순환적인 차원에서 좀 배워보면 어떻게 했느냐 정도에서 사실은 저는 그 축의 변화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뭐 극단적인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종목군들을 고를 때에도 그 안에서의 경쟁력이라든지 네. 또 경영자의 태도라든지 주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있다면 네. 그냥 극단을 선택하는 거는 네. 훨씬 더 좋아로운 결과가 정확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항상 선택의 문제를 강조를 하는 게 네. 뭔가 좀 전체로 보는 사고에 대한 경계심은 저는 여전히 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2000년대 중반에 중국이 잘 나갈 때 예. 아, 중국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겠다. 뭐 실제로 연예인 몇 분 그런 분 예,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한국이 이제 저성장, 일본이 저성장이니까 예. 일본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든지 약간 이런 거는 사실 무의미한 결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혼할 만한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걸 뭉뚱그려가지고 내는 결론은 이게 오류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 고성장 종목, 음. 뭐 그 안에서도 뭐 5G, 바이오 뭐 이렇게 그거를 뭐 통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 PBR주, 저평가주를 통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 안에서도 결국에는 들어가서 두 가지 요소를 공이 가지고 있는 회사를 어떻게든 고를 수 있는 쪽으로 가야 투자가 정확해지는 거지. 맞아요. 이제 보통 보면은 더 들어가려고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의 투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냥 철강이나 사고 뭐 자동차 부품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심지어는 자동차 부품도 저희는 저평가돼 있으면서 배당도 주면서 자사주도 사면서 미래 어떤 EV의 변화를 더 대처할 수 있도록 제품을 변화시켜 나가는 자동차 부품을 골라서 한두 개 갖고 있는 거지 그게 그냥 무작정 접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지금 다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지만 어쨌든 선택은 그렇게 해놔야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장이 뭐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그 예상을 하신 분도 있고, 어우 정말 지옥 같습니다. 뭐 헬게이트가 열렸습니다라고 지금 넋두리를 하고 계신 분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투자라는 관점에서 나이를 불문하고 굉장히 많은 경험과 그 경험을 토대로 이겨낸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께 저희의 대화를 소개하는 건데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실 대한민국의 많은 투자자들에게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리고 격려의 말씀, 네. 그리고 조언이 있으시면 좀 해주십시오. 네. 그 뭐 올해 들어가지고 거의 한 뭐 15%, 16% 이렇게 이제 빠졌는데요. 이 네. 정도면은 사실 굉장히 많이 빠진 겁니다. 예. 뭐 명백하게 약세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약세장에서 평가 손실이 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 어쨌든 저희가 본질을 보고 본질을 투자하고 있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기표되는 거는 시장에서 매겨주는 가격이고 이건 심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런 여의도의 엄청난 맛집이라고 하더라도 평상시에 뭐 이게 권리금이 2억이다. 근데 지금처럼 손님이 줄면은 누가 1억 불러도 안 사죠. 사실은 뭐 할 말은 없는 거죠. 예. 예. 하지만 결국 본질이 유지가 된다면 또한 이런 부르는 가격들도 또 향후에는 또 재빠르게 바뀔 수 있는 거고요. 시장 그만큼 예민하기 때문에 네. 권리금은 얼마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이 사업이 유지가 된다는 전제하에 그렇다고 맛집 사장님이 권리금 1억 불렀다고 지금이라도 건져야지 하고 이제 이거를 팔아버린다면 사실은 그 또한 그렇게 현명한 결정은 아닐 겁니다. 사업을 장사를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약세장에서 평가 손실이 나는 건 좀 그냥 좀 자연스럽게 저는 받아들이셔야 스트레스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자책하시거나 네. 아, 이 이전에 뭐 다 현금을 만들어 놨었어야 됐는데 라고 또 할 수 없었던 일에 대한 어떤 후회를 하시거나 이런 거는 별로 생산적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메일유업이라는 회사가 이제 50년이 돼가지고요. 네. 창립 50년이 돼서 50년사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거 읽어보셨군요. 이게 사료죠. 예. 1600페이지짜리 스케치북 사이즈라서 읽는데 상당히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게 그 두꺼운 만큼 내용이 굉장히 알차더라고요. 그래요? 예, 굉장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연도별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연도별로 돼 있는데 자기네들의 연도표도 있지만 그때 국내외의 주요한 사건들도 같이 병기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매치시켜서 봤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가공 업체 내지는 낙농업체의 좀 큰 이슈들, 뭐 우유가 많이 생산돼서 다 갖다 버렸다든지, 뭐 젖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왔고 데모를 했 이런 얘기부터 그 당시에 있었던 오일 쇼크부터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상황들이 같이 네. 병기가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멜리오 역사를 보려면 그걸 같이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50년에 걸쳐서 거칠 역사를 쭉 보면서 느낀 건 사건 사고가 없는 해란 없다였습니다. 정말 뭐라도 있더라고요. 네. 네, 작게는 업종에, 크게는 국내외적으로 네. 그런 사건 사고들이 없기만을 바라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제가 깨달음을 얻었던 거는 그래도 50년이 된 거잖아요, 회사가. 망하지 않고 살아남았고요. 뭐 처음을 흑자 전환했다. 뭐 드디어 이익이 뭐 100억을 넘겼다. 뭐 이런 것들도 자기네들 마일스톤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은 거의 영업이익 1000억을 바라보는 회사가 됐거든요. 네. 그리고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경쟁자인 남양유업 선두주자였습니다. 네. 그리고 엄청난 또 견제와 이런 것들의 역사들도 다 있는데 그 회사를 또 뛰어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뭐 그런데도 나는 앞으로 나간다. 계속 신제품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업을 만만하게 보면 또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건 사고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 회사들은 거기에 또 응전하고 극복하고 그러면 또 새로운 또 마일스톤을 만들어내고 네. 이런 어떤 기업들의 영향들도 저는 한번 믿어볼 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회사들을 저희가 믿을 수 있다면 그리고 이 회사들의 미래를 저희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결국은 주가는 이 가치에 수렴할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다소 평가손이 나서 좀 가슴이 아프고 굉장히 좀 피로감을 느끼시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레이엄의 말대로 버핏의 말대로 기업 가치에 수렴하게 될 거고요. 가치 투자자는 아니지만 JP 모건이라는 은행가가 있죠. 네. 전설적인 은행가가 주식에 대해서 딱 한마디를 남긴 게 있습니다. 주식은 앞으로 오르내릴 것입니다라는 정말 그 옛날에 물은 무료 산은 산이로다 뭐 거의 그런 수준의 말씀을 대은행가께서 남기셨는데 네. 저는 주식의 속성을 얘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은 오르기만 할 수도 없고요. 떨어지기만 할 수도 없고요. 시간을 좀 잘 보내시면 건강관리 잘 하시고 평소에 못 보셨던 좀 책도 좀 읽어보시고 네. 운동도 하시고 예. 이렇게 시간을 좀 잘 보내시다 보면 결국은 또 내일은 내일에 태양이 뜨지 않겠느냐
회사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이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잘 좀 헤쳐나갔으면 좋겠고 이건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자책과 반성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책을 하면 본인에 대한 원망과 그 회한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가는데 반성을 하면 그것이 힘이 돼서 전진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죠. 이런 장애 급변동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투자의 패턴이라든지 삶의 궤적이 너무 크게 요동치면 항상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자책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반성을 하고 그 반성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정말 진지한 노력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이 시세에 그리고 세상의 출렁거림에 요동치지 않는 그런 기간으로 잘 선용하시는데 우리 최 대표님과의 대화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